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밥 먹는 거? 또 일하는 거? 여러분은 어떤 것이 어려우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 합니다. 정밀하게 포커스 시작합니다. 자, 정밀하게 포커스 7번째 손님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렵다는 학생의 마음을 모두 얻고 계신 대상고등학교 임성실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학생 같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아유. 교장선생님은 참 이렇게 보실 때, 제가 이제 몇 번 뵀지만, 예쁜 여자 같은 느낌도 사실 있어요. 아이고, 저는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쑥스럽고요. 근데 저 말고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시지 않으세요? 학생들하고 아무래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좀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럴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나이에 비해서, 친구들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많이는 없고요. 자주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요즘 청소년들이 그 MZ세대라고 그래요. 예, 예, 플랫폼에서 간편함을 즐기고 또 네, 소통하고 이렇게 또 즐거움을 찾는 학생들을 이제 네. 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데 네. 전 사실 용어도 조금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유,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 MZ세대 못지않게 뭐 네. 페이스북도 하시고 거기서 이제 학교 홍보도 하시고 또 네. 저희가 궁금해하는 걸 여러 가지 또 의사소통도 하시고 또 페이스북에 또 글을 남겨주시면 꼭 네. 답장도 하시고 아이고, 예. 네. 그렇게 이렇게 MZ세대의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이라든가 네, 생각들을 네, 네. 참 많이 이해하고 계세요. 네. 특별히 교장 선생님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글쎄요, 비결이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이제 장학사를 5년 6개월 동안 하다가 네. 교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었어요. 아, 예.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했는데 음. 장학사를 이제 서산교육지원청, 충남도교육청 장학사를 하다 네. 보니까 네. 학생들 만날 기회가 없었잖아요. 아, 귀하시겠네요, 학생이.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교장을 와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학교에 오는 모습, 등교하는 모습, 제잘그림에 떠드는 모습? 네. 이게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네. 애들 바라만 보고 있어도 이렇게 흐뭇해지는 뭐 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아이들은 교장 그러면 상당히 높은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가까워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게, 야, 이거 아이들이 등교할 때만 나가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한번 보자. 이게 네. 단순한 생각으로, 네. 재작년에 이제 우리 학교를 왔을 때, 이제 등교맞이라고 하죠? 네, 그걸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이 좀 일찍 네. 나와서 나온다는 자체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신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을 설득하느라고 애먹었어요. 걱정하시지 마라. 저는 그냥 학생들이 오는 게 보고 싶어서 네. 나오는 거다. 네. 예, 순수하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처음에 안 믿으시다가 1개월, 2개월 지나니까 그다음부터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익숙해졌어요. 네. 아침에 나가 아이들이 오는 거고 누가 언제쯤 오는지 진짜 머릿속에 다 있죠. 얘는 몇 시쯤에 오는구나. 네, 걔가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쵸. 예, 네. 어느 차를 타면 누가 오는지도 이제 대략 네, 머릿속에 아이고, 있고. 예.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네. 우리 학교에는 학생 말고 오는 두 가지 종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런 거죠. 두 가지 종류가 네. 한 가지 종류인데 네. 하나는 보리가 있고 하나는 복실이가 있어요. 그건가요? 보리하고 복실이 둘 다 네. 강아지예요. 학교에. 어머니가 예. 아이들 둘을 데려오는데 네. 반려견을 같이 데리고 와요. 예. 그 아이들이 걔를 보고 한참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어. 저도 이제 동물을 좋아하긴 해가지고 네. 이게 쓰다듬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어머니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우리 보리한테 명예교육장 줘야 된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엊그제도 이제 네. 우리 학부모 공개해서 모셨는데 내가 네.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줘야죠. 네. 제2의 그런 학생인데.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까 했는데 사실은 교장이 학생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주로 이제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주로 인사 좀 하고 잘 먹었냐고 얘기하고 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주로 이제 김치를 자율배식을 많이 하는데 김치를 잘 안 먹어요. 안 먹죠. 저희 아들도 안 먹습니다. 네, 김치를 잘 먹지 않고 김치 종류 요즘 다양하게 잘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 김치를 조금씩 아이들 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닐장갑을 끼고 원래 이제 급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예. 지침상에는. 근데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내가 또 조금씩 주기 시작했던 아이들이 조금씩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저를 별명을 줬는데 김치교장 선생님. 네.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자체가 너무 이제 뭐 아이들이 정격해주는 얘기니까 예.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눈을 마주칠 네. 기회가 많아지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때로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교장실로 자주 찾아오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교장 선생님 페이스북을 좀 봤어요. 근데 네네. 학생들이 이렇게 강제로 사진 찍힌 건 표가 나요. 이렇게 딱 찍힌 건 표가 나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찍은 사진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막 일부러 이렇게 포즈를 취한 것 같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오히려 학생들이 맞춰준데 교장 선생님이 찍은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 애들이 그렇게 해서 찍으려고 하고 그래서 저 입장에서 고맙고. 네, 그러니까요. 막 네. 교장 선생님이 야, 이렇게 줄 서 이렇게 찍어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애들이 선생님 여기서 찍으세요 이렇게 해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찍힌 느낌? 네. 그런 사진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참 소통을 참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부족한데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교장실 오는 걸 너무 싫어해요. 어려워하죠. 저부터도 어렵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교장실 네. 오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네.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아이들 어떻게 하면 교장실에 올 수 있을까? 근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대개 보면 교장실에다가 사탕 같은 걸 갖다 놔요. 네. 이제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들 주려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교장실에다가 과자 같은 거 사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 교장실 앞에다 붙였어요. 언제든지 찾아서 드세요. 아, 이렇게. 앞에다 붙여놓으셨군요. 네, 교장실 앞에다 네. 붙여놨어요. 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걸 보고 교장한테 빗자루 과자 줘요? 문을 열더라고요. 그럼 과자 줄게. 그래서 과자 한번 먹고 갈래요? 과자 먹고 가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난리가 났어요. 왜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왜요? 저한테. 무슨 민원일 것 같아요? 전 안 줘서요? 아니, 코로나가 끝났어요. 예. 아이들이 무슨 민원이 가장 클까? 1, 2학년 아이들.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2년 동안 예. 체험학습을 간 적이 없잖아요. 아. 수학여행을 예. 보내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온라인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제가 이제 우리 부장회의도 하고 네.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드디어 올 가을에 수학여행을 갑니다. 아이고. 드디어 가는군요. 네. 이제 학교가 좀 정상화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이제 완전히 정상화돼서 네.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이나 이런 게 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고. 네. 그게 또 수학여행이 하나의 추억인데요. 그럼요. 학창시절에. 네. 사실 저도 고등학교 네. 때도 수학여행을 못 갔거든요. 아, 왜요? 그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안전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전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대전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수학여행이 올스톱 됐었어요. 오. 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저도 못 갔거든요. 그 네. 아픔을 또 알기 때문에 예. 아이들한테 그 수학여행을 이번에는 꼭 보내는 걸로 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대산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수학여행 갑니다. 예. 이 대산고등학교는 제가 학교를 들어가 봤더니 네네. 꿈과 사랑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꿈과 사랑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네네네. 이 대산고등학교는 2008년에 개교를 했는데 네네. 저는 이제 명문고등학교예요. 아닙니다. 아니,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현재 대산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학교라고 해가지고 예, 우리가 예, 알고 예. 있는 일반 고등학교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네네. 그 차이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인데 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좀 자율성이 부여된 학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흔히들 자사고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자사고도 고등학교지만 그 학교에 맞게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네. 일정 부분 학교에게 허락을 해주는 학교거든요. 근데 이제 자율형 공립고도 마찬가지로 네.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원하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여가 된 학교예요. 일반과하고 다르게.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이나 원하는 어떤 진로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 네. 배우고 싶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시나 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네. 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교는 우리 네. 학교는 그만큼 유리한 거죠. 아, 대산고등학교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단순하게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다 개인 부담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만 자율공립고는 특별 예산이 도에서 따로 나와요. 교육부에서 따로 나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1억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죠. 매년. 그럼 이 돈이 어떻게 쓰이냐면 무조건 학생들을 공부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별도의 예산으로 이미 다른 학교에 나오는 거 플러스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게 다 거의 무료로 아이들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일반 고등학교랑 조금 다른 면이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학교에 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죠.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간호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간호사가 되고 싶은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여건만 되면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유리한 면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거 이외에 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요? 저희들이 이제 학교마다 역점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색 사업이라는 게 있고 역점 사업을 제가 이름을 네이밍을 어떻게 했느냐면 네이밍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진선미를 디자인하는 한매교육 이렇게 제 이름을 잡았어요. 진선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미스코리아입니다. 네, 미스코리아가 떠오르시죠? 제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선생님이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럼 진은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선은 뭘까?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다. 그 미는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진로교육. 그런 거를 해보자 그래서 진선미를 디자인하는 한매교육. 한매라는 말이 그 대산의 순 한글 이름이거든요. 대산을 한매라고 하는군요. 그 한이 이렇게 크다의 뜻이 있잖아요. 매산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역점 사업을 두고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실 2019년부터 진로 몰입주간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 공부해야죠, 수업해야죠, 수행평가해야죠. 시험 보다 보면 이게 진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1학기 200호사가 끝나고 2학기 2회가 끝나면 한 주만큼은 진로와 관련돼서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기도 하고 대학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갖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다 보니까 1학년 때는 배우는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한 12개 정도 딱 배우는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2학년 올라가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12개 과목을 만약에 배운다고 하더라도 4개 과목만 딱 정해져 있어요. 4개 과목으로요? 4개 과목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8개 과목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리고 나서 2학년 올라가서 그 과목을 배우게 돼 있어요. 3학년 올라가잖아요. 체육 빼고는 전부의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돼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그래서 일명 그게 뭐냐면 고교 학점제예요. 2025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2015년부터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를 하면서 그게 정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내가 그럼 과연 2학년 때 뭘 배워야 될까를 고민을 하려면 적어도 1학년 1학기 2회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를 선택하게 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교육과정 몰입주간에 교육과정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열려요. 제가 궁금했거든요. 학생들이 어떻게 선택할까 했는데. 그러면 체육관에 딱 들어서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삥둘러 앉아 계셔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세계지를 배우고 싶다. 세계지를 배우고 세계지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세계지리 교과서를 쭉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교과서가 이거구나. 그럼 담당 선생님이 앉아있으면 선생님 그 담당 세계지는 뭐 배우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그럼 선생님하고 의사소통하면서 그렇구나 본인이 배우고 또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는 선생님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기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를 일정 부분 정하는 시간이 교육과정 박람회 기간이에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거를 또 선택할 수 있고 그렇죠. 또 거기에 따른 또 진로도 연결돼 있고 좋은데요. 저도 한번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일반 교장 선생님하고 조금 다르게 대산고등학교에 오셨어요. 일반적으로는 승진에 따른 그 교장 선생님의 임용 방식이 아닌 구성원들이 능력 있는 교장 선생님을 모시는 그런 그래서 교장 선발제라고 하죠. 이제 교장 그 공모제를 통해서 대산고등학교에 오셨는데 이 교장 공모제가 좀 뭔가요? 교장 공모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 2010년도부터 법제화돼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하거나 주변 자유로운 공립고나 혁신학교처럼 그럴 때 그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진 교장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교장을 공모를 받는 거죠.
선발하는 거네요. 공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예. 공개 모집을 하면 교장 선생님들이 가진 그 역량이 되는 분들이 지원을 하고 예.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어떤 선생님들하고 운영위원들 대상 앞에서 자기의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는 PT,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예. 이분이 가장 역량 있는 분이다라고 선택이 되면 또 도교육청에 가서 고등학교 같은 또 가서 경우에는 하셔야 되고요. 예,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 앞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럼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면 이제 공모기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교장 공모제는 이 네네. 학부모들이 상당히 선호한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이유가 다 있네요. 본인들이 이제 선택을 하고 또 예. 어머니들이 원하는 교장 선생님을 모시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선호를 하는 거군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힘들긴 하겠어요, 교장 선생님. 저도 이제 처음에 지원을 할까 고민을 할 때 네. 저는 안 하려고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는 또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한 누군가는 또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자체가 예. 같은 교직에 있는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내가 과연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자. 제가 지금 또 서산이다 보니까 대산고등학교는 제가 또 장학사를 할 때부터 이미 교육과정이라는 걸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대산고등학교 해보는 게 좋겠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됐죠. 예. 대산고등학교는 행운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네. 우리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도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 많으셨지만 또 이 교장 선생님께서 이 대산고등학교 온 이후로 학교가 더 좀 많이 알려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이제 사실 공무교장으로 또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이렇게 보니까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 또 지역사회의 어떤 기대 또 학부모들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올 때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아까 첫 멘트에서 그러셨잖아요. 마음을 얻는 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평소에 지론이 뭐냐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거죠. 학생들이나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에게 내가 가진 마음에 진심으로 대하고 그분들이 내 마음에 진심을 알면 도와줄 거잖아요. 그죠?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식 교육은 이미 한물 갔잖아요. 그게 아니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협력해가면서 하는 게 교육이다 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고 행동하면 다 도와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근데 그 진실한 마음을 보는 건 어른보다 학생들이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과 더 재밌게 놀고 또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을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친구 같은 그렇게 맞으면 고맙죠. 친구라는 의미는 아니고 친구같이 의지하고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장님. 그렇게 말씀해도 고맙고 저도 그런 교장이 되려고 사실은 마음을 먹고 왔는데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제가 2020년에 대상고를 올 때 코로나가 바로 2020년 2월 달에 터졌잖아요. 아이들을 본 게 언제냐면 5월 말이었어요. 몇 달 동안 못 보셨네요. 그래요.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한 2, 3개월 보다가 또 다시 코로나가 발행이 돼가지고 또 못 봤죠. 20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망하고 오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사실 최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저도 사실은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마스크 쓴 것만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녕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 저 누군지 모르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순간 당황했어요.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야 이러고 넘어갔었는데 아마 그 마스크만 쓰니까 솔직히 학생들의 얼굴을 잘 못 봤던 건 사실이에요. 저도 아마 교장 선생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생겼던 게 전체 학생회를 한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우리가 이제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늘 볼 수 있게 할까.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 제안을 했던 게 교내 모니터를 좀 큰 걸 해가지고 복도에다가 양쪽 우리 복도 양쪽으로 되게 3개만씩 거기다 하나씩 비치를 하고 항상 아이들 활동하는 모습을 거기다가 업데이트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5층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층별로 2개씩 놓고 2층은 교실이 없다 보니까 하나만 놓고 해가 9개 모니터를 층별로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무행정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학교에서 일어난 다양한 활동, 동아리 활동이나 무슨 뭐 아이들이 어떤 뭐 축구를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자체를 찍어갖고 자꾸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걸 자꾸 올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랬더니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그렇죠. 예. 모니터에 좋아하고. 본인이 나오는데. 예. 그리고 예. 사실은 인성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면대면으로. 그렇잖아요. 예. 계기교육이라는 게 예를 들어 한글날이라고 한글날 가는 교육을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도시문 나눠주는 네.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관련된 내용을 모니터에 항상 띄워놓는 거예요. 또 우리 학교 모니터는요, 급식실에서 급식실에 줄을 설 때 모니터가 바로 급식실 위에 딱 있어요. 예. 애들이 안 볼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모니터를 활용하니까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아이들이 아, 우리 학교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다음에 표창장이나 상장을 줘도 조치 아이들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거 찍어가지고 항상 모니터에 올리고. 그러다 보니 학교가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역시 네. 교장 선생님은 MZ세대와 잘 어울리는 교장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예.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교장 선생님 이렇게 이제 눈도 좀 크시지만 네. 이렇게 미소도 아름답고 약간 미소년 같으세요. 아이고, 네, 그래서 별 말씀. 우리 교장 네.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떠셨어요?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 모습은? 고등학교 때는 뭐, 깍깍이, 머리를 빡빡 밀고, 네. 예. 당시 80년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시설이 열악했잖아요. 네, 네. 저는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또 먼 거리를 자전거 통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락 2개 싸가지고, 네, 고등학교 때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점심 도시락, 그 다음에 저녁 도시락을 싸가지고. 요즘 학생들 이해 못 하시죠? 네, 왜 이해 못 예.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게 이제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희는 남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거의 뭐 여름에는 이제 옷도리는 거의 다 벗고 앉아가지고 네. 땀 뻘뻘 흘리며 공부하던 모습. 예, 맞아요. 그런 게 기억이 제일 나고요. 네. 근데 내가 올해 좀 감명 깊었다거나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어느 날 위에 5월 초로 기억이 되는데 스승의 날을 앞두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을까 말까 받았더니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횟수로 따지면 37년 전에 저를 담임했던 제가 전화를 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병자 성자 교장선생님 박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친구한테 대전에 있는 친구 교장한테 전화번호를 알아봐서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어떻게 잘 지내는 궁금하기도 하고 당신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쓴 기억은 없으시고요? 저 사실 별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스승의 날을 앞두고 썼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을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되셨으니까 당신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회고록을 쓰고 싶다고 그 편지 내용을 싣고 싶다는 내용이 요지로 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란 거죠. 저작권 때문에 전화하신 거네요. 아니, 그렇긴 하겠지만 가장 제가 감명을 받은 건 그 당시 편지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너무 막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별것도 아닌데 그걸 기억해서 나한테 전화까지 해주신 거.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저도 그런 교사, 그런 교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에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아니 지금도 충분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래도 선생님한테 연락처를 못 드렸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이 활동을 했던 같이 담임을 했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오, 예. 야, 그러면 교장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나도 저런 우리 3학년 담임 선생님처럼 그런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예.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좀 눈에 띄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모범적인 눈에 띄진 않았죠. 아, 그래요? 아니, 누님들이 상당히 좋아할 외모를 보고 계신 거 사실인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또 이제 위에 보니까 너무 공부를 막 썩 잘하고 저희는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당시에 한학급에 뭐 서울대나 연고대를 간 애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공부를 중상 정도 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띌 정도는 안 했는데 저를 그 당시에 담임선생님이 기억해 주는 것 자체로 저는 그 자체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이들을 저렇게 기억해 주는 그런 교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좀 한번 해봤죠. 아마 지금 대상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김치 교장 선생님 또 MZ세대를 대표하는 교장 선생님 아닙니다. 이렇게 또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대산고등학교 사실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참 이쁘다. 네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네. 안에 들어가면 웬만한 그 대학교보다 더 예쁜 그 네. 공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공간을 볼 때마다 이거는 정말 사람이 정성이 들어간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배치라든가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교장선생님께서 다 신경 쓰시는 거잖아요. 제가 올 때, 사실 2020년대에 올 때, 저희들이 이제 8억 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학교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예산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네.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학교의 곳곳을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네.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업체를 선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실을 자주 옮겨 다녀야 돼요. 일명 교과 교실제라고 하는데 그쵸. 네. 선진형 교과 교실제 예산으로 8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교과 교실로 옮기고 선택 교과를 공부하기 편하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분이 하나 아이디어를 냈어요. 교장 선생님 우리 신발장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신발장은 없으면 신발 어디다 놓죠? 그런데 그랬더니 사물함이 아이들한테 필요하잖아요. 네. 사물함을 신발장 자리에 놓고 네. 신발장은 계단 쪽으로 빼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물함의 크기를 기존의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커지고 네. 신발장은 다 계단 쪽으로 몰아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학급이 있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사물함을 신발장에 놓으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교과 교실로 가야 되는데 굳이 교실을 들어가지 않아도 자기가 필요한 책을 뽑아가지고 곧바로 갈 수 있고 동선이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확보가 되고 그러다 보니 거기다 다 사물함을 놓지 못하는 건 홈베이스를 구축해 해가지고 홈베이스에 이제 2층으로 해서 사물함을 쌓아서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했던 것이 좋았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각 층별로 보면 이게 교실을 돌아다니던 아이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휴게 공간을 층별로 좀 만들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 앞에는 북카페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편하게, 참 예쁘더라고요. 편하게 아이들 책도 보고 누워있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 만들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급식실 앞에는 한매당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카페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음료수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좀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런 학교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또 자연과 함께 여러 가지 심으셨더라고요. 그것도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꼭 다시 조그만 공간이 있어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뭘 심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보면 아이들하고 자연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 조그만 화분이라도 하나 더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공간에 가능한 화분도 하나씩 요번에 또 구입을 해서 놓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텃밭이 조금 있어요. 저희들이 특이하게 운동장이 산 위에 있다 보니까 교정은 앞에 있고 운동장이 뒤쪽에 있어요. 그럼 6층을 통해서 이제 가게 돼 있는데 운동장을 거기에 텃밭을 조성을 해가지고 다양한 아이들이 작물을 기를 수 있게 작년, 재작년은 제가 많이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학생들이 하고 싶다고 사회치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아침마다 물 주고 지금 엊그제는 상추를 뜯어와가지고 교장선생님 드시러 갖다 놨길래 또 내가 다른 분들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한 적이 있죠. 제가 봤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네네네. 지금까지 본 것만 해도 고등학교를 대상고로 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 또 우리 애를 좀 보내고 싶다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지금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대상고등학교를 꼭 오셔야 되고 오시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깨알 홍보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학교는 농어촌 특별전형이 되는 학교예요. 농어촌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농어촌 지역에 사는 아이들만 대학 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가면 거기가 생활도 못한다, 대학생활 제대로 못한다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본 견주에서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대학 생활 속에서 자기의 특기라든지 자기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전형 학생들이 오히려 대학 생활에서 처음에는 적응을 좀 오래 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2학년, 3학년 대부분 잘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내권 아이가 아니고 농어촌 지역의 중학교를 나왔다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무조건 농어촌 특별전형이 되는 학교를 가셔야 합니다.
이거는 가는 게 아니고 가셔야만 해요. 아, 왜냐하면 많은 이득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이득 정도가 아니고 이건요 거의 뭐 로또 복권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원에 4%를 무조건 뽑게 돼 있거든요. 4%요? 네. 경우에 따라 3% 내지 4%를 4%. 뽑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의 정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들끼리 경쟁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 만약에 특별전형으로 가려고 할 때는 그럼 어떤 아이들이 대학을 붙기가 유리하느냐, 결국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교육과정을 했느냐, 네.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느냐. 네. 그게 생활기록부상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대학에서 이 학생을 뽑을까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소개서도 없어집니다. 아, 예. 남는 건 오직 생활기록부밖에 안 남아요. 근데 생활기록부는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아니면 적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다른 것을 적게 되면 이게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학교 내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학교에만 제대로 된 생활기록부가 기록이 되는 거고, 그것이 평가를 받아서 이 아이를 우리 학교로 적응이 되겠다, 잘 하겠다라고 결론이 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일부 어떤 학부모님들은 아니 수시가 이제 대세가 돼가지고 수시로 갈 텐데, 아니 정시요, 죄송합니다. 정시가 대세가 돼 정시가 더 확대될 텐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정시가 이미 40% 가까이 되고 확대될 만큼 확대가 끝났어요. 아, 네네네. 그리고 이미 지방대학은 거의 70~80%가 수시로 뽑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니면 인원 충원이 안 되잖아요. 아시는 그렇죠. 것처럼. 네네. 서울에 있는 일부 대학만 정시가 조금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보거나 많은 입시 전문가들은 더 이상 정시 확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시 전형 가운데 이 농어촌 특별전형은 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외에도 아이들이 이제 어떤 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를 가는 데는 우리 학교만큼 유리한 학교가 충남에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학교에 관심이 많거나 또 입시 또 상담하고 계시면 교장선생님만 찾아가면 되나요? 그럼요. 네네네. 참고로 교장 선생님 교장실은 1층입니다. 그래서 찾아뵙기도 쉽고, 또 교장 선생님 문을 열면 항상 교장 선생님이 따뜻한 차도 대접하고 또 과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에요, 교장 선생님. 정말 어렵게 저희가 모셨거든요. 예.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글쎄요, 제가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학교 자랑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많이 못한 것 같기도 하고. 2탄을 준비해야 되나요? 저희 학교의 모습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동영상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건 사실은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스스로? 네, 스스로 만드는데 노래에 맞춰가지고 랩도 하면서 네. 개사를 해가지고 우리 학교 전경사진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교육과정의 모습을 담아가지고 거기 2분짜리인데 거기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우리 학교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이거 끝나고 나서 꼭 보셔야 됩니다. 예, 오늘 어렵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어린 왕자라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이였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는 어린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학창 시절, 또 지금의 그 그리워하는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정밀하게 포커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two, come on, are you ready? 3, 4, do it, I'm ready. 5, 6, baby, are you ready? 뺑영아 같은 생기분 색깔 찾아줄 활동들이 필요해 잠재 동아리 자율 동아리 속에 다양한 활동이 가득해 내 꿈을 찾아서 Ticket to the Dream 자공부와 과학 특성화고 우리 꿈 펼쳐봐요 원하는 거야 행복의 희망과 꿈들을 담아서 어머 깜짝이야 눈부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Oh hello new world 두 손 모아 소리치면 밝은 미래가 내게로 와
같이 가볼래 행복의 희망과 미래를 모아서 바람을 타고 편리한 시설에 가슴이 붕붕붕 또 발견했어 우리들만의 패러다이스 여유로운 빈교 시간 대산부 학교 앞에 터미널도 있고 방에서 나를 기숙사에 살아 이 추억 잊지 않을 거야 우예. 축제를 하며 친구와 추억을 남기고 싶은걸 다양한 대회를 참가하고 싶은걸 일요일 한 자공도 기억해줘 우리들만의 패러다이스 행복의 희망과 꿈들을 담아서 어머 깜짝이야 눈부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오 헬로 뉴월 나의 진로 찾는 시간 진로 몰입주간 함께해 같이 해보자 상상만 했었던 미래로 가볼까 바람을 타고 깨끗한 시설에 가슴이 붕붕붕 오 발견했어 우리들만의 패러다이스 One, two, I'm ready, three, four, doing I'm ready, five, six baby are you ready? Come on, 대성공!